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워질 테고요. 그리고 계절상으로 이제 이사철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방학에 맞춰서 이사를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인힐 부동산의 조앤리 사장님 모시고요. 자, 아틀란타 지역의 집값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여러 차례 나오시면서 제가 저희 유튜브에 조앤리 사장님 나오신 걸 보면, 대표님 나오신 걸 보면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예, 뭐 아주 슈퍼 스트롱 셀러스 마켓. 아, 파는 사람들이 완전히 힘쓰는. 예, 너무 불균형이 심해서 네. 저희가 일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집이 나왔는데 바이어들은 기다리고 계시고 네. 매물은 무척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집이 나오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보고 이제 막 오퍼를 써요. 그런데 오퍼를 쓰는데 저만 쓰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셀러의 에이전트들이 어떤 전략으로 하냐면 목요일 날 리스팅을 탁 올려요. 네. 그러면 금, 토, 일, 사흘 동안 왕창 보게 하고 왕창 보게 하고 일요일 저녁 8시까지 highest and best offer를 받는다. 아예 공식적으로. 처음부터. 이거는 멀티 오퍼가 뻔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오퍼를 옛날에는 먼저 넣는 사람 오퍼 먼저 리뷰하고. 당연히 그런 거죠. 예,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보내놓고도 될까 안 될까를 노심초사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예전에는 뭐 5,000불, 10,000불 더 쓴다. 네네. 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10% 플러스. 하면서 지금 옛날에는 이제 더 쓴다는 얘기가 집의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5,000불이나 10,000불을 오히려 더 얹어서 오퍼를 해야 된다. 그전에는 그게 아니라 좀 싸게 5,000불 깎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얹어서 했는데, 지금은 집값의 10% 혹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50만 불짜리 집면 5만 불을 더 쓴단 말이에요. 이분 10만 불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말이 안 돼. 있어요. 예. 아니, 말은 안 돼. 상식이는 아닌데 네. 그럼 처음부터 60만 불에 내놓지. asking price는 그 팔린 기록을 기준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건 투머치면 뭐 그것도 이제 있을 수 있는 전략일 수 있지만 어차피 멀티 오퍼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asking price는 reasonable하게 내놓고 이제 바이어들이 이제 몰리면서 자, 얼마 전에 저희 손님 비딩이네, 완전. 비딩이죠. 저희 손님 같은 경우에는 45만 불에 나온 집을 보고 얼마에 쓰시겠냐고. 그분은 아마 한 서너 번 떨어지신 거예요. 서너 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5만 5천 불을 더 쓰셨어요. 네. 전략이네, 5,000불의 전략. 예. 네. 5만 5천 불을 쓰셔가지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멀티 오퍼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냥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집을 이때까지 보아하니, 이 마켓도 보고 하니까 이 정도 집이면 내가 요 돈 줘도 안 아깝다 하는 걸 푹 쓰셔야 돼요. 푹.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렇게 계약서 안에 들어가는 조항들이 다 이 셀러가 마음에 들어야 하잖아요. 가격만 높다고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계약금을 좀 많이 건다든지 보통은 이제 1% 정도인데 40만 불이면 4,000불 했지만 요즘은 뭐 10만 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인스펙션 기간을 길게 잡으면 또 안 돼요. 인스펙션도 뭐 어떨 때는 5일? 그런데 인스펙터들이 또 바빠요. 근데 스케줄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인딩이 될 것 같으면 빨리 인스펙션을 저희가 해서 약속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인스펙션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오케이 그러면 40만 불에 나온 집 45만 불에 나온 집을 50만 5천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감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감정하고 그 가격이 나와야 집 산다 그러면 셀러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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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a minute 안 되지 그거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면 혹은 집이 없는 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초셀러 마켓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게 매물 부족인데 매물 부족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집 옆집에 당뇨 걸리신 분 계시고 그 건너집에 고혈압 환자 계시고 또 그 앞집에 또 아이가 있는 집이 있고 우리 뒷집에 보면 또 노인네 계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아프시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집을 안 내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문제가 없는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집을 이렇게 만지고 돌아다녀도 뭐 코로나 감염에 별 걱정이 없는 아주 건강한 예, 하우스홀드만 내놨다고 보면 그죠? 그게 이제 make sense 하죠. 일단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백신도 많고 해서 집을 내놓으려고 보니까 내 집을 팔아도 갈 데가 없는 거야. 올라서. 거기다가 이제 낮은 이자가 바이어들 그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그렇죠.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그럼 리파이낸스 하면 되겠네. 지난번 제가 리파이낸스 네, 비율이 네, 높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리파이낸스하고 그냥 살지?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지금 매물이 너무너무 부족하고요. 거의 1년 전보다 반 정도로 줄었어요. 또 와. 1년 전에도 부족했는데 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면 좀 새 집을 많이 지면 되잖아요. 새 집을 많이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네. 새 집 가격과 지금 리세일 가격이 아마 제가 보기엔 한 10만 불 차이 납니다. 가격이. 그죠? 가격도 높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래도 나는 새 집이 깨끗하고 네. 트렌디하고 네. 안에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고 그래서 새 집을 사겠다 하는데 제가 엊그제 빌더랑 미팅을 하면서 이제 왜 그런지 알았어요. 요즘 왜 새 집들이 잘 프로세스가 안 되고 있나. 새 집들이 지금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랏을 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서 집을 살려면 이 랏에 이 플로어 플랜에 1년 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딘가에 렌트로 계속 사셔야 돼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미팅하면서 물어봤더니 미국 내의 대부분의 목재는 캐나다에서 온대요. 예, 캐나다에서 목재가 오는데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많이 락다운을 했대요. 일을 안 했군요. 네, 그래서 나무 자를 사람도 없고 제재소에도 스탑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면 어머나. 봄이 돼서 좀 나아지지 않은데 또 비가 많이 와갖고 머디하다네요. 어머나.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러 기계가 들어가서 자를 수가 없는 거야. 좀 드라이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이게 지금 집을 지으면 이렇게 뭐 지붕을 떠봤더니 트러스 같은 거 다 마무잖아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빌더들이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빌더가 큰 소리 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빌더도 지금 답답한 입장인 빌더도 거네요. 저한테 하는 말이 조해. 나 정말 이 집들 다 팔고 싶어 빨리. 정말 너보다 내가 더 빨리 팔고 싶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를 사실 바이어들은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이제 이렇게 TV를 통해서 혹시 다른 계약이 되어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셨고 또 에이전트는 뭐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그죠? 뭐 나무 없어요. 사올 것도 아니고 진짜. 네,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좋아지길 기다리는데 지금 그런 이유로 그런 게 또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수에즈 운하의 선박이 자초가 네, 네, 돼가지고 네. 그게 물동량이 전 세계 물동량의 몇십 퍼센트를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올 모든 그 머티리얼들이 또 그 나무만 있다고 집을 짓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한 달 동안 연기가 됐고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올랐다고 저는 느껴져요. 어쨌든 이제 뭐 스티뮬러스 척을 받고 돈이 좀 생기긴 했어도 밖에 나가보면 가만있어 이게 원래 이렇게 비쌌었나? 뭐 아마존에서 뭐 오다 하려고 그래도 지난번엔 뭐 이 정도였는데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재뿐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지금 다 오른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올까들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그렇게 안 보나 봐요. 왜냐면 우리가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네, 상태로 네, 있었는데 네. 3월 초에
조금 올라서 3.5까지 30년 픽스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에서 저게 스떡이 되면서 이자율이 오르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연준 의장이 엊그제 발표한 거로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으로 안 본다. 그래서 이자가 아직까지는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anytime 인플레이션의 기미가 보인다고 생각하면 이자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후반부에는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야, 그럼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마음이 급할 텐데 물건은 없다. 근데 이게 지금 전 미국의 상황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우리 조지아만? 아니에요. 전 미국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미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에서 전국 1년 동안 그 집 가격이 16% 올랐다고 했어요. 와.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 가까운 수완이 예를 들어보면 2월 말 기준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오른 가격이 작년에 이제 중간 가격은 제일 비싼 것과 제일 싼 거를 빼고 가운데 중간 가격 미디언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 가격이 수완이 3024 지역에 작년 2월 말 기준으로는 36만 7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 2월 말 기준으로 44만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7만 불이 오른 거예요. 그죠? 20% 가까이 되죠. 네. 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집을 내놓으면 저희가 days of market이라고 하는데 집을 내놓아서 며칠 안에 그게 계약이 되냐를 봤을 때 수완이 30024 지역은 4일입니다. 그때 그게 한 60일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4일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팔리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1년 동안 한 해 동안 오른 집이 이제 싱글 패밀리는 거의 19% 올랐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그리고 타운홈은 10% 올랐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많이 오른 거죠, 굉장히. 예. 근데 오른 게 우리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쨌든 올랐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한테는 뭐 심각한 문제고 팔려는 사람, 특히 투자를 해서 갖고 있었던 집을 팔려는 사람은 좋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핫한 지역이 우리 아틀란타 지역에 있을까? 잠시 쉬고 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파인힐 부동산 대표 조앤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앤리 뭐 이게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이름이 좋잖아요. 조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거로 알아요. 근데 요즘은 바쁘시지만 좀 속은 상하실 것 같아요. 제대로 오파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전략과 생각이 필요하고 그냥 손님들이 보시기에 그냥 대충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밀당이 또 필요하고 또 그러니까. 예, 리스팅 에이전트하고 또 긴밀히 또 통할 때도 있고 예, 하나라도 좀 정보를 더 알기 위해서 예, 뭐 꼭 이제 통화를 하고 가능하면 이제 오퍼 쓸 때 지금 셀러가 어디 갈 곳이 있는지 그럼 얼리 클로징을 원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빨리 클로징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좀 릴레이션십도 중요하겠어요. 당연하죠. 그 전에. 예.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손님도 속상하지만 저도 네. 속상해요. 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번에 되는 식으로 해보려고 예, 많이 하는데 또 노력한 만큼 또 그거는 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손님들은 그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걸 이제 가격 면에서 그렇게 올려야 되냐, 꼭 그렇게 써야 맞아. 되냐, 뭐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맞아. 그럼 아닐 수도 있으면 떨어져 봐야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제 경험상 이렇습니다 해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하시고 시간을 그 대신 세이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야, 참 그 사이에 집값은 또 오릅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아틀란타의 핫한 지역이 그 모두가 핫한 가운데서 더 핫한 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거기가 어디예요?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층이 선호하는 핫한 지역과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핫한 지역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요즘 애틀랜타 이렇게 주변으로
버케드 남쪽으로 해가지고 동서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애틀랜타 벨트 라인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프로젝트로 애틀랜타 벨트 라인 그 IN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이제 낙후된 지역, 쉽게 말하면 재개발이 가능하고 그 안에 상업지역과 주거시설과 그다음에 편의시설과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트레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아틀란타 일대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서쪽은 굉장히 많이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거기에 계약을 했고 또 그 바로 옆에를 이제 아틀란타 벨트 라인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같이 이렇게 연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몇 군데가 아주 그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트레일도 있고 개 데리고 걷기도 하고 가서 레스토랑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젊은 층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핫한 지역에 그 아틀란타 들어가고요. 벨트 라인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렇게. 예, 이제 웨스트 쪽은 그동안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할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동네를 이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지역, 예, 앞으로 뜰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버케드 지역에 좀 저희가 부촌이라고 하는 그 버케드 지역에 계신 옛날 분들이 부촌. 진짜. 예, 그분들이 알파레타 쪽으로 많이 옮겨가셨고, 예, 샌디 스프링, 알파레타, 브룩헤이븐, 또 피치트리 코너까지 많이. 버케드 좋은 동네인데 왜 또 옮겨갔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 공동화 현상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냐, 퍼머넌한 현상이냐를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어차피 이제 그렇게 가셨어도 도심은 도심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안으로 다시 또 복귀하는 인구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공동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고 보고 혹시 뭐 버케드에 좀 싼 게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사놓으시면 좀 좋을 수 있어요. 버케드 쪽이면 콘도가 많지 않나요? 예, 콘도가 많죠, 상대적으로. 네, 네. 뭐 여전히 거기에 주거 그 하우스들은 여전히 비쌉니다. 밀년이 다 그쵸? 넘고 네. 숲에 다 이렇게 쌓여 있는 집들이 있는데 뭐 콘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놓으셔도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인베스트먼이 될 수 있어요. 예. 오히려 약간 역전 현상이 예, 이제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기회고 남이 안 보는 거를 볼 줄 알아야 그게 이제 투자지 우르르 한다고 이제 가서 하는 예, 그런 거는 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약간 걱정되는 게 요즘 보면 이렇게 집값이 여기 수완이 뭐 뷰포드까지 비싸지니까 뭐 저 플라워리 브랜치, 게인스빌, 호치톤 뭐 이렇게 멀리 예, 멀리 많이 가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새 집을 사서 사는 즐거움, 기쁨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용으로는 그다지 큰 재미는 못 보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옛날에 둘루스 수완이는 계속 집값이 오르고 렌트도 잘 되고 그랬지만 사실 그 위에 있는 뷰포드는 집값이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아마 패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외곽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좀 더 싼 가격에 새 집, 새 단지, 그런 집. 쾌적함, 예, 큰 집. 그런 요소를 즐기시려면 충분히 그런 게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고 그 대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는 그건 좀 예, 아닐 것 그러니까 같다. 내가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좀 멀리 가시는 건 괜찮지만 이 집도 오를 거다. 내가 오르면 또 딴 데로 가야지. 이건 아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아틀란타가 제가 처음에 온 게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이제 96년도에 아틀란타에 왔는데 그때 아틀란타 집값이 안 오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땅이 너무 많아서 그냥 뭐 이 집을 비싸게 하느니 옆에 짓지 했는데
그게 지난 설 동안 꽉 찼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어오시니까요. 네. 자, 이제 바쁘신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집값도 오르고 오퍼도 뭐 집 한 채 살려면 뭐 몇 개를 내야 되고 바쁘셔서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곧 재벌됐다. 뭐 이런 얘기 들리는데 이거 상당히 뭐 이제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그래서 피도 되게 많이 깎아주신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나 돈 많아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동산 일하시는 건 어떤지. 예. 일은 굉장히 많고, 피는 사실 참 예민한 문제이긴 하죠, 저희가. 그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삼자가 모두.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죠. 뭐, 보험 하나 드시고 보험 에이전트가 가져가는 커미션을 쉐어하자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얼마 가져가는지도 모르니까. 모르죠. 예. 근데 이제 부동산은 딱 세틀먼트 나와있지. 스테이먼에 다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받아 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손님들한테 말씀드려요. 그걸 여쭤보시는 분도 있어요. 옆에서 뭐 다른 소리들을 듣고. 예. 근데 제가 버는 커미션의 35%는 세금입니다. 예. 그거는 세금으로 딱 떼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에 큰일 나지.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사무실도 있고 사무실에 렌트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모든 피들이 있어요. 리스팅 피에서부터 피가 있고 또 저희 에이전트들 교육에 필요한 그런 교육받는 것도 있고 광고비도 있고 뭐 가스비 아주 그 다양한 경비들이 있는데 그게 한 30% 정도 돼요. 제가 버는 돈에. 그러면 그거 다 빼고 제가 가져가는 돈은 한 10,000불 벌면 한 4,000불 가져가요. 그런데 그거를 뭐 2달 안에 트랜잭션이 끝날 수도 있고 새 집 같은 경우는 1년 그러네요. 예, 1년 동안 하고 그거 다 있을 때마다 팔로우업 해드려야 되고 이제 끝날 때까지 저희가 그걸 도와드려야 되고 이분 끝나고 나서도 손님이 전화 와서 조인 씨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도장 찍은 다음에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 아니면 이메일을 못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평생 에이전트 개념이면 그 후에 클로징 후에도 부지런히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손님이 제가 실제로 버는 돈은 이 정도인데 제가 그렇게 일하고서 제가 그것만큼 가치를 못 받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피를 깎아주는 일은 없지만 제가 봐서 이게 좀 과하다 그러면 조그만 선물을 해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인정으로 하는 것이지 뭐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집 사니까 뭐 1%를 줘야 된다. 네, 그런 과한 약속은 사실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아마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은 나중에 내게 될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마 안 하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일을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한 방에 탁 사는 경우보다는 2달, 3달, 심지어 10달까지 뭐 1년까지 걸리면 그걸 쭉 나눠서 보면 엄청난 비용은 아니고 제가 옛날에 이건 정말 옛날에요. 이 셀러 마켓이 아니던 시절에 200채 본분 알아요. 집을 사는데 2년간을 집을 보러만 다니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딱 피를 받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 에이전트마다 경험과 능력이 다르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니고시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손님을 쉽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도 사실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내가 요거 할 거니까 요거 요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가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고 스트레스를 좀 줄여드리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트랜잭션 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을 만한 에이전트가 내 옆에 있어서 나는 걱정이 없고 문제가 생겨도 이 에이전트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처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 사람 이번 집 한번 사고 나면은 안 볼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일처럼 해준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사실은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굉장히 많아지셔서 이렇게 거래를 하려는 우리 그러니까 소비자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분하고 일을 해야 될지 이제 좀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럴 때 그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은 돈을 깎아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한 집을 확실하게 거래해 주실 분,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좀 밝으신 분, 이런 분들하고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더군다나 막 집 사고 파는 게 이게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 예, 뭐 이런 사고 상황에서는. 싶은데 지금 경쟁이 심해서 못하는 경우는 그분한테 집을 안겨드리는 게 그러니까. 가장 능력 있는 네. 에이전트예요. 네. 그죠? 네. 뭐 이분은 10,000불 더 깎아드린다고 절대로 감사해하지 않아요. 10,000불 적게 써서 오퍼해서 안 되면 더 속상해 더 하거든요. 속상하죠. 차라리 10,000불 더 쓰세요 해가지고 되게 만들어 드리는 게 그게 도와드리는 거죠. 중간에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이제 돈을 좀 더 쓸 정도로 지금 이게 셀러 마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한테 필요하다면 그 일을 정확하게 해주는 분하고 일을 하셔서 사실 집값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얼마나 필요한 집을 사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셔서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일단 나의 필요를 결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너무 핫한 얘기, 필요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